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주목하신 책이죠. 지태주 작가와 이주용 그림 작가의 읽으면 살 빠지는 이상한 책.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네, 이게 그냥 뭐 어떻게 살 빼라 이런 다이어트 지침서랑은 진짜 많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 접근법이 되게 신선했어요. 지속 가능한 자기 관리를 위한 어떤 마음가짐, 습관 그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다이어트를 막 고통스럽게 참는 게 아니라 뭐랄까 좀 즐겁게 자기를 돌보는 과정으로 바꾸는 그런 관점의 전환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네네. 스트레스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아마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걸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책의 독특한 개념들, 그 여우라던가 로미오, 유소씨 이런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걸 아는 게 여러분 일상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그 여우라는 개념이요. 그냥 날씬한 사람 이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아, 네, 정확해요. 책에서 말하는 여우는 외형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자기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또 건강한 습관이 완전 삶의 일부가 된 사람. 이걸 마일리 여우라고 부르거든요. 마일리 여우요? 아, 그 마법 같은 일상 리터치의 줄임말이군요. 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뭐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정말요? 후천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럼요. 노력, 특히 생각의 전환이랑 습관 형성, 이걸 통해서 누구나 마일리 여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와,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게 진짜 희망적인데요. 보통은 저 사람은 원래 저래 하고 쉽게 단정 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에서도 여우에 대한 오해들을 좀 바로잡아줘요. 예를 들면 여우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아, 맞아요. 그 부분 인상 깊었어요. 막 거창한 목표 세우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밥 2숟가락 덜기 같은 아주 작은 성공 있잖아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위너 브레인, 그러니까 성공 경험으로 뇌를 강화시키는 거죠. 그게 결국 나도 되네 하는 자기 효능감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오해가 여우가 되게 냉정하거나 이기적일 거라는 생각. 근데 오히려 반대예요. 아, 음식 앞에서 식탐 부리는 대신 맛을 음미한다고요? 네, 나누는 즐거움도 알고요. 이게 사실 충동적인 동물내 반응 대신에 상황을 좀 조절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하는 인간 뇌를 쓰는 훈련의 결과거든요. 아, 그 인간 뇌를 사용한다는 개념, 이게 음식과의 관계 설정에도 그대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책에서 음식을 로미오랑 유소씨로 비유한 거, 그거 진짜 재밌었어요. 네네. 로미오는 딱 느낌 오시죠? 뭔가 확 끌리는데 결국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의 느낌. 맞아요. 그 기름지고 단 음식처럼 즉각적인 만족감은 주는데 결국 혈당을 막 롤러코스터 태우잖아요. 그래서 더 심한 허기, 불안감 이런 걸 유발하는 음식들이죠. 아, 그래서 나쁜 남자 비유를 썼군요. 중독되기도 쉽고 감정 기복까지 일으키고. 네. 반면에 유소 씨는 완전 다르죠. 묵묵히 옆을 지켜주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존재. 바로 식이섬유. 아, 맞다. 식이섬유. 칼로리는 없는데 우리 몸에 좋은 일만 조용히 하고 떠나는. 그렇죠. 포만감도 오래가게 하고 영양소 흡수 속도도 조절해주고 또 장 건강 돕고 심지어 지방 배출까지 도와줘요. 거의 뭐 천연 제니칼 같다고 할 수 있죠. 와, 진짜 든든한 조력자네요. 몸이 그냥 체외 물줄로 인식해서 부담도 없고요. 네, 아주 고마운 존재죠. 그럼 이런 로미오랑 유소 씨를 여우처럼 좀 현명하게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에서 데이트 타임이랑 도도 타임이라는 식사법을 얘기하던데요. 네, 그게 핵심적인 방법론인데요. 데이트 타임은 말 그대로 식사를 첫 데이트처럼 아주 오롯이 즐기는 거예요. 오롯이 즐긴다. 그 피어님 라면 먹는 얘기 나왔었죠. 아, 네. 그거 기억하시네요. 라면 하나를 먹더라도 막 시각, 후각, 청각, 미각 다 동원해서 음미하는 거. 음식 자체에 완전 집중하는 거죠. 그냥 배 채우는 게 아니라 그 경험 자체를 즐기는 거군요. 예쁜 그릇에 담아서 스스로 대접도 하고. 그렇죠. 맛이랑 식감을 천천히 느끼는 경험 자체가 만족감을 확 높여줘요. 감각적인 즐거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도도 타임은 뭔가요? 반대 개념인가요? 네, 약간 반대죠. 신데렐라가 12시에 딱 파티를 떠나잖아요. 그것처럼 적절한 순간에 딱 숟가락을 놓는 기술이에요.
그게 근데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더 먹고 싶고 아깝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해요. 중요한 건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배고픔 지수를 1부터 10까지로 생각하면 너무 배고픈 1, 2단계에서 시작해서 적당히 만족스러운 3, 4단계에서 멈추는 거죠. 아, 적당히 만족스러울 때. 네. 음식을 남기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뷔페 왔는데 본전 뽑아야지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외부 압력에서 좀 벗어나야 해요. 내 몸의 만족감,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특히 스트레스 받을 때 막 먹는 거, 그거 진짜 안 좋다면서요. 아, 네. 그거 정말 피해야 해요. 활성산소를 막 늘려서 노화를 촉진하거든요. 여우는 그런 연결고리를 쫙 끊어내는 거죠. 결국 양보다는 질, 그리고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네요. 마지막으로 생얼타임이라는 개념도 있었어요. 이건 뭐죠? 생얼타임은 지방이 실제로 타는 공복 시간을 말해요. 공복 시간이요? 네.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최소한 2시간 정도는 지나야 몸이 저장된 지방을 꺼내서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하거든요. 이 중요한 시간을 생얼처럼 소중히 지켜야 한다. 이런 비유예요. 아, 근데 그 공복 시간에 꼭 뭐가 먹고 싶잖아요. 입이 심심하거나 갑자기 불안해지거나 할 때. 그렇죠. 바로 그 순간들이 방해 요인인데 여우는 그럴 때 무심코 로미오, 그러니까 간식에 손을 뻗는 대신 인간 뇌를 딱 켜는 거예요. 인간뇌를 켠다. 예를 들면요? 초조할 때는 향긋한 차를 마시면서 잠시 숨 돌리는 뿌띠 공간을 갖거나 아니면 내가 언제 무심코 간식을 먹는지 파악하려고 로미오 타임 스케줄 같은 걸 기록해 보는 거죠. 아,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는 거군요. 네, 공복의 불편함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 발짝 떨어져서 다른 만족감을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 책은 결국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금지의 목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습관을 바꾸자는 제안 같아요. 맞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인간뇌를 써서 음식과 내 몸의 신호를 현명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죠. 극단적인 통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기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 네, 어떻게 보면 책 제목처럼 이런 개념들에 대해 이렇게 읽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좀 변화가 시작되는 느낌도 들어요. 그럼요. 여러분 안에서도 이미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여우처럼 생각하기, 로미오와 유소시 다루기, 그리고 데이트 타임, 도도 타임, 생얼 타임 같은 것들 중에서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일상에 한번 적용해보고 싶은 작은 마일리엣, 그런 습관이 혹시 있을까요? 네, 아주 작은 실험 하나가 생각보다 큰 즐거움을 줄 수도 있거든요.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